안녕하세요, 있어버립니다. 오늘은 사업이 망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성공하는 얘기를 해줄 수는 없겠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망한다, 창업하시는 분들 혹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면 망태 크니까 제 망한 얘기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2003년도에 IT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회사는 개인 사업자였고 벤처 인증 따위는 당연히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당시에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기껏 해봐야 뭐 다음 카페, 그 다음에 뭐 SLR 클럽, DC 인사이드,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레이소다, 뭐 이런 사이트 갤러리에다가 사진을 하고 사람들이 댓글 좀 달아주고, 이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편하게 공유를 하게 해주고 쭉쭉쭉쭉 저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자라고 창업을 했어요. 구글 포토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걸 생각한 거냐? 절대 아니죠. 그딴 걸 상상할 만한 제목이 못 됐습니다. 그냥 웹사이트에다가 사진을 올리는 게 불편하니까 그 부분을 좀 개선해보고, 당시 2003년도에는 보통 웹사이트에 사진을 올릴 때 한 500KB 혹은 300KB 제한이 있었는데, 그 당시 화소들이 한 500만 화소씩 되게 하면 사진이 한 3, 4메가씩 돼요. 그런 것들을 리사이즈라든가 압축하지 않고 원본을 좀 올리면서 좀 보관하고 싶다, 이런 니즈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해요. 근데 왜 망했냐? 처음에 저는 사무실부터 구했어요. 창업을 하려고 100만 원 넘는 돈 정도가 사무실 임대비로 나갔습니다. 근데 아직 서비스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임대료만 일단 100만 원이에요. 사무실이니까 개발자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디자이너도 뽑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없어서도 될 것 같지만 기획자도 뽑았어요. 직원이 3명 있고 제가 있으니까 뭐 저를 빼더라도 사무실 임대료에다가 직원 3명 월급이 나가기 시작해요. 돈이 들어가니까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홈페이지, 다른 회사들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주는 작업을 영업을 다니면서 했는데, 그래서 한 달에 매출을 5, 600만 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 200만 원 적자잖아요. 사실은 이 정도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2년 정도 하다가 제가 이제 회사를 접었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사무실부터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카페 창업에서도 말씀드리고 푸드 창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유 오피스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유 오피스도 한 달에 3, 40만 원 해요. 처음 창업할 때 식탁에서 하세요. 그냥 식탁. 부모님 집이면 부모님 집 식탁, 우리 집이면 우리 집 식탁. 거기 식탁 돈 안 들어요. 제가 이제 식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실체가 나오기 시작하면 식탁에 단점이 또 생깁니다. 인간은 게으른 동물이어가지고 오늘 할 일을 다음 주로 미뤄요. 내일도 아니야. 그래서 정말 오늘 꼭 해야 되는 순간까지 일을 미루게 돼 있어요. 근데 사무실에서 그래도 어떤 동료랑 내가 여기 앉아있고 동료가 옆에 앉아있으면 덜 게을러져요. 장산 사무실은 냉난방 되고 불 들어오고 인터넷 되면 돼요. 그런 데가 없어요. 요즘 많이 있어요. 패스트 캠퍼스나 위워크 뭐 이런 데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패스트 캠퍼스나 위워크도 비싸다라고 하면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판교에도 있고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성남시가 운영하는 거, 그런 데서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식탁에서 창업을 했다 칩시다. 100만 원 세이브가 됐죠. 저는 그때 개발자를 뽑아가지고 돌이켜보면 재택으로 일을 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하면 돈이 안 들었겠지만, 요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잘한 개발을 맡기기 위해서 크몽에 맡기세요.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는 크몽, 뭐 위시캣, 이쪽에 이제 IT 외주를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린하게 내가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구성을 해보세요. 요때 실수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고 심지어 외주 줄 돈도 없어.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 개발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 근데 그 사람이 개발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잘 몰라. 그냥 개발자이긴 해. 그 친구 꼬셔가지고 야, 나랑 같이 창업하자, 이렇게 꼬셔요.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원래 처음에 돈이 안 들어서 꼬신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정말 개발을 잘하는 사람인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개발을 잘하는 친구는 안 올 확률이 높아요. 꼭 개발을 잘하는 그 친구는 그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개발 잘하고 있고 좋은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당신네 회사 왜 가? 우리 회사 왜 와? 안 오죠. 그러면 허접한 기획자랑 허접한 개발자랑
둘이서 허접한 서비스를 만들어요. 이게 되겠어요? 안 돼요.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웹 에이전시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웹사이트를 구축하러 돌아다닌 거예요. 제가 웹사이트 구축의 전문가였냐? 아니, 지프로 아무것도 몰랐어요. 책 몇 권 보고 어쨌든 우리 회사에 개발자 있고 디자이너 있으니까 홈페이지 만들어줄 수 있잖아.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홈페이지 잘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개판이죠. 물론 장바구니 기능도 있고 관리자 페이지도 어설프게 구성했고 뭐 결제도 되고 뭐 다 했어요. 하긴 했는데 최소한의 기능이 동작하는 거랑 그 웹사이트가 잘 동작해서 잘 물건을 팔 수 있게 해주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망하면 보이는 것들, 사람부터 뽑을 필요가 없다, 사무실부터 구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건 사실 핵심 사항이 아니에요. 망하고 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핵심 한 가지는 뭐냐면 창업을 할 때 폼나는 창업을 하지 마세요. 간지나는 창업을 하면 망합니다. 간지나는 창업의 대표 1번.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겁니다. 플랫폼 엄청나게 간지나죠. 저도 사진 플랫폼 사이트, 온라인으로 이미지를 공유하는 혹은 저장하는 스토리지라든가 공유하는 플랫폼을 할 겁니다. 얼마나 간지나요? 멋있잖아요. 돈이 1도 안 돼. 뭐 크몽도 플랫폼이고 네이버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도 플랫폼이고 플랫폼 비즈니스 멋있고 좋은데 여기 승자독식 구조예요. 한 명이 다 이기는 이런 게임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없습니다. 나를 알아서 내가 이기는 비즈니스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망했던 이유 세 번째. 이 앞에 것들이 돈을 발생시켜서 캐시플로우가 빵꾸가 나면서 계속 적자 운영이 되기 시작하니까 내가 원래 하려고 하던 일과 달리 웹사이트 구축을 하러 다녔어요. 웹사이트 구축을 하니까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이상의 서비스는 손도 못 대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처음에 돈이 없어서 꼬셔왔잖아요. 개발자 하나, 디자이너 하나, 뭐 이렇게 꼬셔왔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지쳐가는 거죠. 이거 무슨 회사가 맨날 홈페이지만 만들고 있네? 제대로 된 우리는 사진 공유 서비스 만든다고 꼬셔왔잖아. 그래가지고 회사 트래픽 많이 만든 다음에 여기다 광고도 하고 회사 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는 건데 그냥 매달 홈페이지 3개 수주하면은 300만 원짜리 3개 하면 1000만 원 하면 흑자가 난 것 같고, 그래서 제대로 된 내가 하려고 하던 일을 못했다. 사이드 잡을 했다. 사이드 잡을 할 거면 대표님 혼자 하시든가 아니면 차라리 대표님이 돈을 빌려오세요. 이 조직원들을 데리고 혹은 그 동료들을 데리고 같이 사이드 잡을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에너지와 기운이 다 글로 빠집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인데, 대표가 재무와 회계를 모르면 창업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발끈 하시는 이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술 기반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 나 개발 잘하는데 재무와 회계 모르는데 창업하면 안 되냐. 탁월한 개발자분들이 하는 성공 사례 있지만 당신이 CTO가 아니고 대표라면 재무와 회계를 최소한이라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어깨뽕 들어가는 간지나는 창업하면 망한다. 돈 관리할 줄 모르면서 창업하면 망한다. 다시 그때 그 아이템을 지금 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있으신지? 당연히 자신이 없습니다. 자, 제가 2003년으로 돌아가서 당시에 하던 비즈니스를 지금 그때보다 좀 많이 아니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호되게 망하고 나서 이번에 창업을 하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돈을 벌어보자가 키였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어깨뽕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간지나는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창업을 한 거예요. 지금은 노간지로 가자 라고 창업을 했어요. 경쟁자들이 찌질해 보이거나 멋있지 않은 시장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 공유 서비스 이런 거는 되게 멋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잖아요. 지금의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가서도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안 할 것 같은데, 경쟁자들이 찌질해 보인다는 시장, 어떤 시장이었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한 2005년부터 2010년새에 동네의 모든 건물마다 핸드폰 대리점이 생깁니다. 김밥 팔지 말고 하루에 하나만 개통하라고.
하루에 하나만 개통하면 50만 원 남는데요. 우리가 핸드폰 파는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멋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쪽에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영업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또 핸드폰 말고 또 뭐가 있죠? 용던이 있죠. 용던. 용산 던전의 얘기예요. 용산이 왜 던전이었냐면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용파리들이 그냥 막 달려든다고 해서 용전이라고 했어요. 아, 용산에 계시는 많은 상인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사 한번 하고, 저도 용돈에서 좀 털려봤을 거 아닙니까? 아, 용돈에 가면은 대표적인 멘트 있죠. 얼마까지 보고 왔어요? 얼마라고 말을 안 해. 얼마까지 보고 왔어요? 그러면 아, 내가 더 잘해준대. 야, 네가 그 찾고 있는 그 소니 그 100은 그 요즘 별로야. 요즘은 후지가 대세야. 그래서 후지에 200을 가져가. 근데 후지 200이 조금 더 좋은 대신 원래 가격이 약간 더 있는데 내가 최대한 DC를 많이 해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슨 뭐 6종 7종 세트 있어요. 카메라 살 때 뭐 메모리 뭐 뽁뽁이 뭐 등등 뭐 이렇게 해갖고 네, 집에 와서 알게 되죠. 아, 털렸구나. 가서 환불되냐고요? 아, 어림도 없는 소리 환불 안 됩니다. 중고나라 가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팔고 원래 사던 거 다시 사든가 아니면 아쉬운 대로 쓰든가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용산에 엄청나게 많은 용팔이들이 다 먹고 살아요. 그러면 나는 이분들보다만 잘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면 그렇게 게임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내 경쟁자는 고객을 뒤통수 치는 용팔이야.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요? 고객을 뒤통수 안 치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정말 좋은 것들을, 용팔이는 그거 하나 팔아서 50만 원 마진 봤을지 모르지만 나는 20만 원 정도 마진 보고 그 고객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텀, 이 고객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해주는 그 텀, 6개월만 열심히 해보면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소개해주는 사람, 다시 찾는 사람, 와주는 사람, 그러면서 소문이 나고, 이런 식의 창업을 하면 거기에서 난 좀 더 비저너리한 사람이야, 혹은 더 포부가 커, 그러면 이런 나의 철학을 가진 스태프들을 채용하고 볼륨을 키우고 거래 규모를 키우면서 거래 규모가 커지면 나는 좀 더 좋은 제품들을 더 좋은 가격에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고객에게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면서 회사를 만드는 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창업이에요. 안녕하세요. 이 사업을 할 때 왜 간지나는 게 하고 싶을까? 우리가 뭐